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데 대해 경남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선 경쟁력 강화란 측면에서 반기는 반면 야권에서는 도정을 위해 지사직 포기를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심 무죄 선고 이후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는 홍준표 지사.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홍 지사의 합류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보수 일각에서는 대권 경선에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도 많다는 부분으로서 대권 경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도당의 입장입니다. 바른정당은 홍 지사의 입당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보수층의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든 가지 않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경남 발전에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당들의 공통된 입장은 홍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중하고 도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선에 나가고 싶으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대권 행보로 갈등과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후보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대권 행보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주 오른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시켰잖아요. 이런 또 상황에서 대선까지 넘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아주 매력 있는 그런 후보가 될지 몰라도 전체 국민들 앞에 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홍 지사의 대권 행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홍 지사의 정지된 당원권의 복원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 시기와 관련해 탄핵 이후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대구시청 공무원 특강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시기 마지노선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당에서 경선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때 의사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걸 보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정대출로 거제 수협 임직원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수협 중앙회 감사 결과 더 많은 사람이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징계 절차 와중에도 승진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거제 수협을 감사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점포 개설 사업과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직과 감봉 등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그런데 거제 수협은 징계 절차 중인 인사를 올해 초 승진시켰습니다. 승진을 심사하는 이사회에는 중앙회의 징계 요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징계가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거의 할 때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대요. 부정대출에 관여한 또 다른 인사는 대출 뒤 넉 달 만에 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출 과정에 다른 의견을 내거나 경찰 조사에 응했던 일부는 본점에서 쫓겨나다시피 지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이 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승진도 시기주고 밝혀가지고 유무죄를 가릴 겁니다. 경찰은 조합장이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그거를 거부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걸 감수를 할 만한 각오를 가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느냐. 조합장이 가진 인사권 때문에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부정대출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창원시 내동의 한 발전기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천장과 자재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 실험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화력발전소인 고성 하이화력발전소가 어제 착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천 지역 시민들은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고성 하이화력 1, 2호기 착공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비 5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민자 화력발전소입니다.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가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준공되면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6%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성 하이화력은 기산먼지 방지와 탈항 설비 등 최신 발전 설비로 온실가스 등 환경 공해를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고성 그린파워 측이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 주민들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민에 관한 부분이나 그리고 발전소 우회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된 사항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또 지난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됐던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새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상업 운전 중인 고리원전 단지 내 6기 원전에서 안전검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큰 문제임에도 한수원이 받은 처벌은 과징금이 전부였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 2호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두 발전소를 가동하기 전 실시한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이 잘못된 설비는 원자로 내 제어봉을 움직이는 기계. 제어봉은 핵연료의 연쇄 반응 정도를 조절해 원자로의 발열량을 조절하는 핵심 설비로 지진 등으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삽입돼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한수원은 이 설비 용접 부위 안전성을 검사하면서 해당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가동 전 검사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두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점검 오류는 고리 1, 2, 3, 4호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 2, 3, 4호기 역시 가동 중 안전점검 때 제어봉 구동장치 용접부 위치 등을 허짚어 엉터리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마치 한겨울처럼 추운데요. 창원이 현재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위는 금세 풀리겠는데요.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점차 찬 세력을 잃어가겠고 바람도 약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며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경남 지역에 구름량 적습니다. 종일 이 상태를 유지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5, 6도가량 낮습니다. 모두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이보다 10도가량 오르며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거창과 합천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는 보건지소 의료팀이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찾아가는 보건지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남해군은 정보 소외계층의 중고 PC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의령군은 화재 피해 주민에게 거주지와 보험 등을 지원하는 화재 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합니다. 창녕군은 민원 신청서 작성이 힘든 주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구술 내용을 대신 작성해주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 등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가 여러 차례 반려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규모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생물 다양성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가 지진 방제 종합 정책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발주합니다. 김해시는 지리적으로 지진 활동이 왕성한 양산 단층과 일본 등과 인접해 있어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안에는 지질 환경 분석을 통한 2차 피해 위험 지역과 함께 내진 설계 시설물 현황과 내진 보강 우선순위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경남농협이 올해 경남 쌀 판매 2,900억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경남농협은 지난 20일 지역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RPC 쌀 판매 확대와 경영 전략 회의에서 하락하는 산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마케팅 방안과 소비처 확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국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평균 32,273원으로 전년 대비 11.3%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송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하동에 10억 원대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하동군 악양면이 고향인 손 명예회장은 악양면 정설이 일원 대지 2필지 750여 제곱미터와 건물 300여 제곱미터, 약 10억 원 상당을 하동군에 기부했으며 하동군은 이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손 명예회장이 기부한 토지와 건물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운데 광장 조성 사업 예정지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피해 확산 막기에 나섰습니다. 산청구는 재선충의 매개충이 나오기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완전 방제를 위해 재선충 피해 지역과 맞닿은 시군 경계 지역과 지리산 초입부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예방나무 주사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도 재선충 고사목을 벌목해 방제 처리하고 남은 소나무에는 예방주사를 주는 등 선제적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록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기간 연장 반대 당론은 자가당착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야사당이 공동으로 특검 연장 필요성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진행을 막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